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8만 원. 외출 모드 켜고 밸브 잠그고 온수 고온으로 설정하면서 절약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죠. 보일러 고장 난 거 아니냐고요. 안녕하세요. 25년간 보일러 현장에서 일해온 이동하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보일러를 확인했는데 멀쩡했어요. 문제는 사용법이었습니다. 외출 모드는 전략용이 아니고 밸브를 다 잠그면 오히려 역효과고 온수 온도를 높일수록 돈 버리는 건데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보일러 고장 났어요. 난방이 안 돼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고장이 아니에요. 사용법이 잘못된 겁니다. 보일러는 물을 데워서 집안 배관으로 보내는 단순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외출 모드를 누르면 보일러가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차가운 집을 데우느라 엄청난 가스를 쓰게 되는 거죠. 밸브를 전부 잠그면 난방수가 순환할 곳이 없어서 보일러만 공회전하고요. 제가 25년간 수천 가구를 다니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집들은 보일러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보일러가 언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아시는 거죠. 오늘은 그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댁 난방비 지금 얼마나 나오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시면 최소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년 제 지인 68세 박정임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략한다고 인터넷에서 본 방법들을 다 따라했는데 난방비가 오히려 더 나왔다고요.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 켜고 안 쓰는 방 밸브는 전부 잠그고 온수는 고온으로 설정하셨대요. 한 달 고지서 받아보니 34만 원. 전년도보다 8만 원이 더 나온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분명히 전략했는데 왜 더 나왔을까? 보일러 고장 의심하며 제게 연락하신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보일러 자체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외출 모드 때문에 보일러가 하루 종일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고요. 밸브를 다 잠가놔서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을 못하더라고요. 온수는 70도로 데워놓고 찬물 섞어 쓰니까 에너지 절반이 그냥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보일러는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로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밸브도 완전히 잠그면 물이 순환할 곳이 없어서 보일러만 계속 돌아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용법을 바꿔드렸어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낮추고 밸브는 일부만 잠그고 온수는 50도로 설정했습니다. 딱 한 달 지나서 다시 전화 왔는데요. 27만 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7만 원 절약된 겁니다. 같은 집, 같은 생활 패턴인데 보일러 작동 원리만 이해하고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요.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난방비는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의 난방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보일러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정부 지원금 정보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생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이제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수천 가구의 보일러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집들은 보일러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핵심 원리 3가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보일러는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외출 모드가 왜 문제인지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보일러는 물을 데워서 배관으로 보내는 구조잖아요.
집안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2도로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보일러는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요. 1시간 넘게 풀가동하면서 가스를 펑펑 쓰는 겁니다. 반대로 집안 온도가 19도에서 22도로 올라가는 건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가능해요. 온도 차이가 작으니까요. 보일러도 약하게 작동하면서 천천히 데우면 됩니다. 이게 효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출 모드는 절대 단기 외출용이 아닙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용 기능이에요. 3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배관이 얼지 않게 최소 온도만 유지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나 마트 다녀올 때 외출 모드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측정해 봤습니다. 아침 8시에 외출 모드로 전환하면 낮 12시쯤 집안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요. 겨울철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다시 켜면 차가워진 집을 데우느라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1시간 넘게 작동해요. 이때 쓰는 가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기 외출 시에는 온도를 2도에서 3도만 낮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요. 보일러 작동 원리상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근 전에 22도에서 19도로만 낮추고 가세요. 보일러는 계속 켜진 상태로 19도만 유지합니다. 퇴근 후에 21도로 올리면 10분이면 따뜻해져요. 차가운 집을 데우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서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69세 정미선님 댁이 바로 그 사례였어요. 매일 외출 모드 켜고 다니셨는데 한 달 난방비가 33만 원 나왔습니다.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낮추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다음 달에 2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7만 원 절약된 거죠.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쓰세요. 명절에 고향 내려가실 때, 여행 가실 때요. 이럴 때만 외출 모드 켜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온도만 18도로 낮춰두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출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외출 모드 누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은 절약됩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적정 온도로 한번 데우는 게 고온으로 데웠다가 식히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온수 온도와 관련된 원리예요. 보일러는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70도로 데우면 당연히 50도로 데우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온도는 50도 정도잖아요. 샤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50도면 충분합니다. 온수를 70도로 설정해 두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70도 물로 샤워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찬물 섞어서 50도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럼 보일러가 70도까지 데운 물 중에서 20도어치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의 정확한 원리가 이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데운 물을 다시 차갑게 만들어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죠?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 린나이, 경동나비엔 모두 권장 온수 온도가 50도에서 55도예요. 매뉴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온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온도예요. 65세 박선희님 댁에 갔을 때 온수를 고온으로 설정해 두시고 찬물 섞어 쓰고 계셨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일러는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데운 물을 다시 차갑게 만들어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요. 온수 온도를 중간인 50도로 낮춰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전화 오셨는데요. 온수 온도 낮췄는데도 샤워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찬물 섞을 필요 없어서 편하다고요. 난방비는 3만 원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온수는 중간인 50도로 맞추고 바로 사용하세요. 찬물 섞지 말고요. 그냥 온수만 틀어서 쓰시면 됩니다. 충분히 따뜻해요. 만약에 좀 더 뜨거운 물이 필요하시면 그때만 온도를 살짝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중앙식 난방이나 저탕식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55도 이상 유지하셔야 해요. 물을 저장해두는 방식이라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세균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쓰는 순간식 보일러는 50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댁 보일러 온수 온도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영상 보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온으로 되어 있으면 중간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이런 실용적인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원리는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해야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밸브 관리와 관련된 원리예요. 보일러는 데운 물을 배관을 통해 각 방으로 보냅니다. 그 물이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면서 순환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모든 밸브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보일러는 계속 물을 데우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일러만 계속 돌아가고 실제로 난방은 제대로 안 됩니다. 에너지는 쓰는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보일러에서 소음도 나고 고장 위험도 커져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요.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집마다 배관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밸브를 다 잠가도 문제없는데 어떤 집은 밸브를 다 잠그면 오히려 난방이 안 됩니다. 70세 이영호님 댁이 그 경우였어요. 방이 3개인데 드레스룸하고 작은 방 밸브를 완전히 잠가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실 난방이 약해지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난방수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수가 순환해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모든 밸브를 잠그면 물이 순환할 곳이 없다고요. 밸브를 일부 열어드렸어요. 드레스룸은 70% 정도만 잠그고 작은 방은 완전히 열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소음도 사라지고 거실 난방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하게 난방비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 에너지를 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이 3개면 2개는 완전히 열고 1개는 70%만 잠그세요. 완전히 차단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수가 계속 순환하면서도 안 쓰는 방으로 가는 열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집 구조나 배관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새 아파트는 밸브를 다 잠가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5년 이상 된 주택이나 배관이 복잡한 구조라면 난방수 순환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일주일 정도 밸브를 다르게 조절해 보면서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실이 잘 안 따뜻해지거나 보일러 소음이 생기면 밸브를 좀 더 열어주시면 됩니다. 보일러가 편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집의 모든 밸브를 잠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두 개는 다시 열어보세요. 보일러 작동 소리나 난방 효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3가지가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핵심 원리입니다. 보일러는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적정 온도로 한번 데우는 게 효율적이고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제 추가로 도움되는 실천 팁들과 2025년 정부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3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실천 팁만 더 추가하면 난방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효과 확인한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팁은 온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춥다고 해서 온도를 갑자기 25도로 확 올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일러 작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를 갑자기 높이면 보일러가 빨리 데워야 한다고 판단해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가스 소비가 급증해요. 서울시 에너지 절약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0.5도에서 1도씩 천천히 올릴 때 연료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추우시면 0.5도씩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절약됩니다. 보일러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실내 온도 1도를 낮추면 난방비가 약 7% 절약돼요. 두 번째 실천 팁은 예약 기능 활용입니다. 요즘 나오는 보일러는 거의 다 예약 기능이 있어요. 이걸 잘 쓰시면 외출 모드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20분씩 돌리도록 예약 설정하세요. 그러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따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 기억나시죠? 보일러는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예약 기능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다시 데우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외풍이 심한 집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온돌 모드를 활용하세요. 보일러의 실내 모드 말고 온돌 모드가 있잖아요.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로 측정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일정하게 난방이 됩니다. 북향 1층이나 외풍이 심한 주택에 사시면 온돌 모드로 설정해 보세요. 집 들어오시면 온돌 60도로 30분 돌리고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온돌 45도로 낮춰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가 아니라 바닥 온도로 제어하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추가 실천 팁이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정부 지원금 정보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도 계속되는 제도들이니까 꼭 챙기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지원금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되냐면요. 1인 가구는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전기, 가스, 난방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준대요. 요금 고지서 받으실 때 에너지 바우처 공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신청했는데 공제가 안 되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입니다. 환경부하고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요즘 보일러 교체하려면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잖아요. 여기서 60만 원을 지원받으면 실제로는 4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콘덴싱 보일러는 열 효율이 90% 이상이라서 교체 후에 난방비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보일러 사용한 지 10년 이상 되셨으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관할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제 고객 중에도 15년 된 보일러를 이 제도로 교체하신 분이 계세요. 교체 후에 난방비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금도 받고 난방비도 절약하니까 일석이조죠. 세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 추가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에너지 바우처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부산 같은 곳도 자체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이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예요. 줄어든 사용량의 20%에서 30% 정도를 돌려줍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매달 전기 사용량 체크하면서 전략하는 재미도 있고 실제로 캐시백도 받으니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창문 단열이나 보일러 개선 같은 걸 무료로 해줘요. 집이 오래돼서 외풍이 심하거나 단열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해 보세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업 받으신 집들 보면 단열 시공 후에 난방비가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만 챙겨도 난방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 제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고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25년간 보일러 기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세 가지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는 차가운 집을 데우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2도에서 3도 낮추세요.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고 실천하셔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절약됩니다. 두 번째, 적정 온도로 한번 데우는 게 고온으로 데웠다가 식히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온수 온도는 중간인 50도로 설정하세요. 고온인 70도로 해두고 찬물 섞어 쓰는 건 에너지 낭비예요. 50도면 샤워도 설거지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난방수가 제대로 순환해야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안 쓰는 방 밸브는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70% 정도만 잠그고 최소 2개 방은 열어두세요. 보일러가 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난방수 순환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만 제대로 지켜도 평균 20%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한 달 난방비가 30만 원이었다면 24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6만 원이 매달 절약되면 겨울 석 달이면 18만 원입니다. 여기에 온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습관, 예약 기능 활용하는 방법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외풍이 심한 집은 온돌 모드도 한번 써보세요. 보일러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런 팁들이 왜 효과 있는지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 지원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70만 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시라면 꼭 챙기셔야 할 혜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시간이 있긴 한데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은 보일러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해보세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열 효율이 훨씬 좋아져서 난방비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전력 캐시백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온수 온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온으로 되어 있으면 중간으로 낮추시고요. 다음에 외출하실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낮춰보세요. 보일러가 편하게 작동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풍 차단과 단열만으로 난방비를 30% 더 줄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창문 틈새 막는 방법부터 커튼 활용법, 문풍지 제대로 붙이는 법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따뜻한 겨울 준비합시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25년 현장 경험으로 여러분께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 온수 온도 조절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외출할 때 방식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일러 기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추운데 보일러 켜기 아까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보일러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고 바로 실천하시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수천 가구를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원리와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댁에서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해당 안 되시더라도 주변 어르신들, 이웃분들께 알려주세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